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금빛 정치 시간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네요. 예, 그동안 국회가 안 열려서 참 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열릴 것 같아서 의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열릴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열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정상화 안 되면은 뭐 해요? 어디 뭐 가서? 지역 활동도 하고 네. 입법하는 거 준비도 하고 네. 사실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래도 바쁘게. 본업이 회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뵐 낯이 없죠. 어제 저희가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예. 계속 그 면목이 없다 이런 예. 얘기를 연발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그 금태섭 의원과는 대학 동문이고 윤석열 후보가 연수원 23기 제가 찾아보니까 금태섭 의원은 24기 맞습니까? 예, 제가 연수원. 24기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저보다 뭐 학교나 법조나 다 선배인데 네네. 뭐 연수원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만 검찰 내에서 평판을 보면 윤석열 검사는 선후배들로부터 검사로서 좋은 평판을 받는 분입니다. 검사로서. 예, 네. 이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다 보면 네.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서 어떤 평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뭐 능력이 없다거나 도덕성이 없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데 적어도 검사로서의 평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어찌 됐든 연수원 뭐 한 기수 차이니까 뭐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인연이 좀 있으세요? 뭐 개인적인 같은 인연? 검찰청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아, 그러세요? 뭐 네. 검사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보고 그랬죠. 예, 잘 압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혹은 못한 뭐 그런 상황 같아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글쎄 뭐 검찰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만 네. 사실 검사나 검찰총장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이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청문회를 이제 하게 되면 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또 후보자의 의무이자 역할이기도 하고. 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와 크게 어긋나는 입장은 안 밝힐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여당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서 네. 사실상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도 막 듣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 칼 휘두르는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네네. 왜 검찰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많은 특수부를 두고 이렇게 하냐. 이거를 줄이자는 의견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검사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찰에 대해서 지휘권을 갖는데 네. 그 부분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지 간에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네. 검찰 구성원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타당하냐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고요. 네. 생산적인 토론이 있길 바랍니다. 생산적인 토론. 네, 뭔가 답변을 100%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네, 일단 넘어가고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뭐 청문회에는 참석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 맞죠? 참석을 할 겁니다. 이 검찰총장 청문회는 원래도 모든 언론에서 중계도 하고 관심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건데 네. 정치인이 이런 것을 빠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분명히 여긴 들어올 겁니다. 네, 일단 카메라 세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국회 정상화는 뭐 지금 거의 무르익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국회 정상화를 받지 않고 인사청문회만 들어가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가능하건 안 하건 그쪽에서 그렇게 하시면 하는 건데 네네. 다만 지금도 국회에 복귀하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데 자기들이 들어오고 싶은 검찰총장 청문회는 들어오고 본회의는 안 들어오고 네. 그러면 그야말로 명분도 없고 모양도 이상하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야당이라는 것이 원래 집권 여당이나 정부와 의견이 다르고 비판도 하지만 네네. 크게 봐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 국회에 꼭 좀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검찰총장 청문회하고 이럴 때쯤에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청문회 자체가 하나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 고리로도 활용을 할 수 그렇죠.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제 실정, 국가부채 책임 등의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희상 의장이 어제 그 원내대표들 만나서 제안했던 경제 토론회, 그러니까 경제 청문회가 아닌가 봐요. 네, 토론회를 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니 청문회 받으면 되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희는 네. 국회를 열어서 뭐든지 하자는 겁니다. 야당 네네. 의원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도 필요하면은 비판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추경이 급한데 네네. 청문회를 먼저 하고 거기서 어쩌는지 보고 추경을 할지 말지를 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네. 또 경제청문회 때문에 국회를 못 열다고 하시다가 오늘은 나경원 대표께서 문제는 패스트트랙이다 또 이러셨거든요. 오늘 또. 그러니까 이거는 네네네. 그냥 여러 가지의 구실을 대는 것이지 국회를 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국회만 열면 뭐든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일단 급한 게 추경이니까 예. 추경 처리하고 추경도 하면서 네. 뭐 야당이 원하면 얼마든지 상임위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예결위에는 항상 뭐 총리도 나오고 하니까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뭐 그 어떤 딱 자기들이 원하는 형식에 갖춰진 청문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그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미 낙인이 찍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가 잘못됐다라는 맥락 속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 청문회라는 걸 열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청문회라는 단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가 아니 뭐 문제일까요?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고 사실 네. 상임위에서 의결하면은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마치 지금 이거를 안 하면은 국회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죠. 왜 추경 지금 급하고 재해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하냐 그러면 저희가 경제 청문회를 꼭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를 열고 다 논의해서 다 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결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몫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냥 무리하게 연다면 가능할까요? 예결위 진행 물론 과정이. 그 예산이고 뭐고 다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서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종적으로 끝까지 하여튼 야당들과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네. 좀 이슈를 바꿔서 최근에 금태섭 의원이 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봤는데요. 여당 정치인이 청와대를 비판하지 못한 이유를 쓰셨어요. 네, 항상 어디 가나 용기 있게. 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반대하면 문자 폭탄이나 댓글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꼭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때로는 다른 의견이 있어도 접어야 할 때가 있다. 고백조로 이렇게 쓰셨는데 이 다른 의견 있는데 꾹 참아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뭐 비판이 있거나 뭐 문자 폭탄을 받는다고 해서 그 네. 정치인이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말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해야죠. 네. 다만 이제 저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분야 어떤 그 의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럼 제가 약간 이견이 있더라도 네. 이게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일을 네.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지만 네. 특히 여당 의원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 책임을.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떤 글에서는 한 칼럼에서는 금태섭 의원님 글 인용하면서 아마 성완용 칼럼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는 소위 내부 총질이 없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여당 중에서 지금 민주당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견 제시도 하고 네.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냐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좀 더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견 제시도 되고 때로는 정부에 대해서 각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칼럼을 쓰신 성한용 기자의 충고에 네.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견 제시할 땐 해야 되지만 결정되면 또 추진하고 이래야 되는 면이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지금 여당 입장에선 청와대가 워낙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지도부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천신정, 뭐 남원정 해서 내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소장파들이 그 이제 소수 의견을 내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은 너무 없다라는 의견이 실제 있어서 어떤 건가 다들 꾹 참고 계신 건가 아니면은 너무 지금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는 건가 가끔 저희도 그런 의견이 네.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시절은 그 삼김 시대에는 정말 그 당 총재가 있고 네, 이게 네. 좀 맥락이 다르긴 하죠. 그랬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은 내부적으로 그때보다는 훨씬 그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실 여당과 정부는 이제 안 보이는 자리에서 경론을 벌인 다음에 네, 네, 네.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좋거든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경론을 벌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는 김에요. 이것도 같이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얼마 전에 이달 초 같은데요. 이 당원들과 소통한다고 온라인 게시판을 열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그렇습니다. 당원들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그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권리 당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열었는데 이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이른바 친문 세력 그리고 이재명 지사 세력 사이에 그 아주 오래된 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원색적인 비난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보고 참 저희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이런 데서 이제 극단적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당원 게시판을 열 때만 해도 뭐 내년 총선에 관한 의견 네, 또 당이 나가는 그렇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제도적인 보완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명제를 한다거나 뭐 네, 이제 네. 게시하는 횟수를 좀 제한한다거나. 근데 문제는 횟수 정말 제한. 이 네, 네. 말씀을 듣는 당원들이 계시면 네. 당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판을 하더라도 당연히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 건 몰라도 네.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네. 참 그건 좀 어려워집니다. 범위가 달라지죠. 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혜원 의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어제 검찰이.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장 뭐 지금 그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 민주당은 침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탈당 기자회견에 동행까지 했는데 그래서 곧 돌아오시라 이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탈당을 할 때는 나가는 거니까 네. 아마 그때 탈당을 안 했으면 원내대표가 그렇게 옆에 쓰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하자 뭐 이런 국정조사. 얘기까지 하시는데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네. 수사와 재판의 공정이 헤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켜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검사 출신으로 이번 기소는 납득이 가십니까? 여당 정치인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자동 응답기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시간, 정치 색깔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